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대북 테마 이후에 과연 우리의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테마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김동희의 지금 테마는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김동희 대표가 저를 딱 부르더니 오늘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과연 대북 관련 테마 이후에 우리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테마는 무엇인지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뒤에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 테마는 시간을 통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신남방 정책의 해답이 있다라고 주제를 준비해 주셨네요. 제가 그 타이틀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대안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엄청 급락을 했죠. 급락한 뒤에 오늘도 좀 반등을 주나 싶더니 제대로 된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이고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시장의 좀 주도주가 부재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북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시세를 좀 줬었는데 오늘 뭐 대북주들도 지금 시원찮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러면 이게 바로 이러한 그 안 좋은 시장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가 유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투자의 명인인 코스톨라니까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좀 반대로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런 장이 촉발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 수혜를 입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다. 네네. 라는 이러한 고민에서 제가 좀 출발을 해봤는데 좀 대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이게 수혜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 말씀 좀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네네. 일단은 오늘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신남방 정책이 뭐냐? 그럼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텐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죠. 그래서 네네. 북방 정책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게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신북방 정책이고 하나는 신남방 정책이에요. 네. 근데 신북방 정책 관련주들은 뭐 철도 그리고 가스, 전기 이런 종목군들인데 오히려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 모양새. 그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선반영돼서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또 한 가지가 이제 신남방 정책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심화되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무역을 다각화하자는 전략에서 비롯된 거예요. 네. 이 반대급부에 명확하게 있는 종목이죠. 이게 바로 신남방 정책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은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무역의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무역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 이런 당위성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견해가 막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확산되고 있고 지금 시장과 딱 맞는 이러한 종목군이고 때문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우려감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오늘 마침 관련 종목군들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포착이 됐어요. 네. 제가 지금이 타이밍이다 싶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대표적으로 높은 국가가 우리고 또 중국에 대한 중간재를 비롯한 수출 의존도가 또 대표적으로 높은 국가가 우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 우리는 양쪽에서 이제 펀치를 얻어맞게 되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국가와의 교역량을 훨씬 더 크게 높여놓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과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경제 권역을 더 확대시켜 보자는 계획인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남방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아세안 10개국하고 교역을 확대하고 관계를 강화해서 관계 격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 우리 주변에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대한민국 주변에 4대 열강이 있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정도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을 해서 평화와 번영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 즉 문재인 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아세안의 공동체적인 이런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아주 큰 구상입니다. 근데 이 아세안 시장의 규모는 인구가 한 6억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GDP는 약 2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지금도 6%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성장을 하는 국가들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대북 관계 개선 모두와도 동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변 사하 강국 수준으로 이제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즉 아까 대한민국 중심의 번영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구상인데 여기에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국가가 있어요. 이 네.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베트남과의 관계가 이렇게 커졌나 하는 걸 제가 통계적으로 봤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3대 교육 국가예요, 베트남이. 그렇게 커요? 예, 중국, 미국, 그다음에 베트남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랑 네. 베트남이랑 교역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교역액 1위, 투자액 1위인데 네네. 지금 베트남의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의 수출 규모가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규모가 중국이 26%, 네네. 그리고 미국이 10.5%, 그리고 이어서 베트남이 3위인데 8.4%예요. 굉장하네요. 그래서 지금 무역액이 639억 달러인데 네. 여기서 300억 달러에 우리나라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 베트남에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액 1위 국가도 베트남입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정부에서 왜 아세안 국가 중에서 베트남에 공을 들이는지, 왜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 베트남인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수치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양국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트남을 방문했잖아요. 네네. 3월 달에. 그래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친하게 나가자 향후에 이렇게 나가면서 교역액을 관계를 격상하고 2020년까지 교육 규모를 1,000억 달러, 지금 630억 달러 수준인데 1,000억 달러까지 늘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합의를 본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트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 바로 신남방 정책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신남방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그 대북 관련주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먼저 첫 번째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네. 그 그림에 맞춰서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그렇죠. 1단계에 뭐가 일어나고 2단계에 뭐가 일어나고 3단계에 뭐가 일어날 테니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수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논리를 진행해 갔었거든요. 네네. 신남방 정책도 한번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죠. 베트남과 어떻게 일단은 물론 그 아세안 10개국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지금 시장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에서 지금 1순위로 공을 들이고 있는 거는 베트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관련주들을 먼저 이 수혜 1순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그 2단계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예고까지 먼저 해버릴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남방 정책의 1단계로 꼽히는 베트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토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 종목입니다. 네. 베트남 관련 핵심 종목인데 SG 충방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종목인데요. 네. 코드번호는 001380 SG 충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베트남 관련 기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섬유와 자동차 시트 커버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회사가 SG 충방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주요 생산 설비를 다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좀 생산 거점이 좀 주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SG 충방을 제가 신남방 정책의 대장주로 제일 먼저 가져나온 이유가 네네. 그 TTP라고 들어보셨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렇죠. 네. TTP를 추진할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요. 이 당시에 이게 여기에 그 해당하는 나라들이 이 남쪽 국가 아세안 국가들이잖아요. 네네. 주요. 근데 이 TTP 추진 당시에 TTP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가장 많이 급등했던 종목이 SG 충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거 히스토리도 있고 네네. 지금 베트남 관련해서 신남방 정책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래서 당시에도 왜 최대 수혜주로 꼽혔었던 거예요? 이게 아세안 그 대표적으로 이제 2015년도 당시에 2015년도에 베트남에 큰 생산 기지를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베트남이 거점인 그러한 회사로서 이제 꼽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미중 무역 정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이것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신남방 정책이 대안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SG 충방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 5,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오늘 지금 그 이 SG 관련 종목군들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우리가 거래가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좀 강력한 우리가 매수 신호를 좀 포착할 수가 있을 텐데 좀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화면을 좀 비춰주시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5,15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계속해서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거래량이 좀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지금 윗꼬리는 달고 있지만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거래량이 이만큼 오늘 바닥권이 터졌다라는 네네. 부분들이 중요한 이제 매수 신호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절반 정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좀 안전한 권역에서 바닥권에서 우리가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좀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대안적 성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좀 종목이다. 대표적인 베트남 관련주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SG 충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000원권역에서 2,000원 후반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과연 언제 사서 지금 사도 되니까 들고 오셨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까지 바라볼까요? 하락의 좀 어깨 주가에 최근 들어서 이제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4,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고점인 5,000원 정도까지 바라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그 상당히 좀 흐름이 좋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뭐 이 정도 권역이고 그리고 강력한 매수 신호가 지금 발생한 종목이고 SG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다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온 신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아마 제 판단에는 시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인데 여기에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종목을 찾기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시장이 부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리 좀 선점을 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마침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참 저희가 대북 관련주의 테마가 다 지나간 이후에 과연 어떤 테마가 부각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그에 대안으로 신남방 정책 테마를 들고 오신 거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 거죠? 앞으로 네네.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트남 관련된 SG 충방을 꼽아 주신 겁니다. 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